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부터 약 6주 전에 출간했던 인문학서적 7번째 작품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에 소개된 50개 주 중에서 캘리포니아 주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주는 이 지도를 보시면 미국 대륙의 지도인데요. 캘리포니아 주는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미국의 서부 태평양 연안에 있는 주입니다. 자, 이 미국 대륙 영토가 지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주는 검은색으로 표시됐고 나머지는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연방의 31번째 주로 1850년에 연방에 가입한 주인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한 40분 정도 캘리포니아 주에 관하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캘리포니아는 워낙 유명한 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제외 국민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나라가 해외에 이민을 가서 정착을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교민들이라죠. 교민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가 미국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이민을 처음 간 게 1903년에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에 처음 진출한 게 우리 한국인의 미국 이민의 역사인데요. 그게 1903년이니까 우리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 간 역사는 121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와이로 처음에 갔다가 나중에 이제 태평양 연안에 있는 캘리포니아 이쪽으로도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 있는 미국 지역은 바로 캘리포니아 주의 로스앤젤레스, LA라고 하죠. LA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는 주요 도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만한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산호세, 오클랜드 이러한 주요 도시들이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인구 면에서도 미국 50개 주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 주일 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주가 바로 캘리포니아 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는 인구 면에서든 경제 규모 면에서든 50개 주 중에 탑입니다. 탑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인구를 먼저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 주의 인구는 3,900만 명 정도로 G7 국가 중에 한 국가인 캐나다 인구와 비슷한 3,900만 명 정도로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데요. 인구 숫자를 기준으로 50개 주 상위 랭크되어 있는 주들을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 주 인구가 3,900만 명, 그 다음에 텍사스 주 인구가 3,10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플로리다 주 인구가 2,200만 명 정도, 뉴욕주가 인구가 약 1,950만 명 정도 이상 4개 주가 인구가 많은 상위 1위부터 4위에 해당되는 주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규모 면에서 말씀드리면 50개 주의 경제 규모를 분석을 해보면 가장 경제 규모가 큰 주가 바로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경제 규모가 GDP, 국내 총생산 GDP가 4조 1천억 불 정도 됩니다. 4조 1천억 불.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환산을 한다면 한 6천조 원 정도죠. 6천조 원. 우리나라 GDP가 2천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한 3배 가까이
더 큰 주가 바로 캘리포니아주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를 독립국가로 본다면, 독립을 시킨다면 세계 경제 규모 몇 위일 것 같습니까? 몇 위? 4위입니다. 4위.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독일, 4위가 캘리포니아입니다. 그 정도로 경제 규모가 큰데요. GDP가 4조 1천억 달러, 미국 50개 주 중에 13%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 제1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주가 캘리포니아 주고요. 참고로 2위 규모를 자랑하는 주가 바로 텍사스 주인데요. 텍사스 주를 독립국가로 친다면 세계 랭킹 8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주가 텍사스 주고, 그 다음이 뉴욕 주입니다. 뉴욕 주를 독립국가로 본다면 세계 랭킹 10위, 2조 1천억 달러. 2조 1천억 달러의 경제 규모, 지금 환율로 치면 대략 3천조 원 정도의 GDP를 자랑하는 주가 뉴욕주, 세계 경제 규모 10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로리다주는 GDP가 1조 3천억 달러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네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주인데요. 여기는 독립국가로 본다면 세계 경제 규모 16위에 해당되는 주가 플로리다 주입니다. 자, 여하튼 캘리포니아주는 인구 면에서도 가장 큰 주고, 그다음에 경제 규모 면에서도 랭킹 2위에 해당이 되는 주입니다.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원래 그 지역을 스페인이 지배를 했었습니다. 스페인이 뭐 다 잘 아시다시피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항해를 한 끝에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때 발견한 땅이 지금으로 치면 바하마라는 국가입니다. 바하마, 카리브해에 있는 바하마. 그 당시에는 산살바도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그곳이 구세주의 땅이라는 의미죠. 스페인어로 구세주의 땅이라는 의미의 용어 산살바도르. 지금으로는 바하마라는 그 지역을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발견한 이래 스페인이 중미와 남미 지역을 다 지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예외는 있죠. 브라질 지역은 포르투갈이 지배를 했으니까요. 그 중남미 지역의 대부분을 스페인이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지역에도 몇 군데 플로리다주나 서부 남부 지역의 일부 지역,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이런 지역들은 스페인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그쪽을 지배를 하면서 개척지 겸 선교 기지로서 미션이라는 그러한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미션이라는 뜻이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미션 스쿨이라고 하듯이, 자, 미션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개척 지역 겸 선교 기지 역할을 했던 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그 남쪽 끝에 있는 샌디에이고부터 북쪽 끝에 있는 샌프란시스코까지 각 지역마다 스페인이 미션을 그렇게 건설을 했었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1800년대 초반, 19세기 초반에 중남미 국가들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을 했었죠. 독립전쟁을 통해서 멕시코나 칠레, 그 다음에 페루, 아르헨티나 이런 중남미 국가들이 1800년대 초반, 19세기 초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스페인은 독립을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1836년에 가서야 이제 어쩔 수 없이 독립을 승인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역은 초창기에는 스페인이 지배하다가 이제 19세기 초반, 1800년대 초반이 되면서는 이제 멕시코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지금의 멕시코는 중미 지역의, 중앙아메리카의 그 지역에 한정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지금의 캘리포니아주, 그 다음에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그 다음에 네바다주,
뭐 이런 지역들, 미국의 지금 미국 대륙의 남서부 이 지역들을 멕시코가 그 당시에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846년 6월경에는 이제 미국인들이 그쪽 멕시코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이쪽으로 미국인들이 다 이주를 해갔습니다. 서부 개척 그 시절인 거죠. 우리 서부 영화의 모델가 되고 있는 그 서부 개척 시절에 미국 중부나 동부 지역에 있던 미국인들이 멕시코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 서부 지역으로 진출을 해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제11대 대통령, 미국의 11대 대통령인 제임스 포크 대통령, 이분이 재임 기간이 1845년 초부터 1849년 초까지 4년 동안 11대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 바로 제임스 포크 11대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그 미국 서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멕시코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눈독을 들이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제임스 포크 대통령이 1846년 7월에 바로 샌프란시스코 등에 대해서 미국 해군을 상륙시켜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 2년간의 전쟁을 결과 바로 멕시코가 패배하고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1848년에 바로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이 체결됩니다.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이 체결돼 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미국 남서부 지역을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채무 인수 금액이 한 300만 달러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하면 실질적으로는 한 1,800만 달러 정도를 지급하고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헐값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강탈한 거나 다름없는데요. 그게 1848년입니다. 그보다 앞선 1819년에는 지금의 플로리다 지역을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매입을 했는데 1848년에는 미국이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 남서부 지역들을 매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또 어떤 역사를 갖고 있냐면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이라고 있습니다. 포춘이 선정한 미국의 500대 기업이 있습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년 500대 기업을 포춘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그것을 포춘 500이랍니다. 포춘 500, 포춘 500이라고 하는데요. 그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중에서 57개 기업이 바로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의 주에 불과한 캘리포니아주의 포춘 500 대기업 500개 중에 11% 정도에 해당이 되는 57개 대기업이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을 정도로 대기업들이 즐비한 주가 바로 캘리포니아주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남동쪽 약 60km 지점에 있는 산호세라는 지역에 실리콘밸리가 있는데요. 실리콘밸리에는 다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그 다음에 삼성과 경쟁하고 있는 애플,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구글, 그 다음에 이베이, 그 다음에 또 수많은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라클, 그 다음에 휴렛 패커드 등 수많은 첨단 IT 기업들이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인데요. 그 실리콘밸리가 바로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미국 50개 주 중에 랭킹 1위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경제 규모,
독립국가로 본다면 세계 랭킹 4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주가 바로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는 워낙 이제 부자인 주인데요. 자, 거기에 또 아까 뉴욕주를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팀 30개 팀 중에 무려 5개 팀이 연고지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의 주에 불과한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30개 팀 중에서 무려 6분의 1에 해당되는 5개 팀의 연고지가 바로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자,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로스앤젤레스에 바로 LA 다저스도 있고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도 있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오클랜드에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샌디에이고에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 1개 주에 불과한 캘리포니아 주에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팀 30개 팀 중에 6분의 1에 해당되는 5개 팀의 연고지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을 정도로 프로야구의 주이기도 한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뉴욕주 편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월드 시리즈 우승횟수 상위 랭킹 공동 3위에 해당이 되는 팀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고 또 공동 5위에 해당되는 팀이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라고 아까 뉴욕주 편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계 IT 산업의 중심인 실리콘밸리가 캘리포니아주의 산호세에 있다 보니까 그 IT 산업들이 발달하려면 우수 인재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는 유수한 매우 유명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가 10여 개 캠퍼스가 있죠. 대표적으로 샌프란시스코 북동쪽에 있는 오클랜드 지역에 있는 게 바로 세계적인 주립대학인 UC 버클리, 즉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 이른바 UC 버클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게 LA UCLA라고 하죠. UCLA, 즉 캘리포니아 주립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UCSD도 있습니다. UCSD,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디에이고 캠퍼스란 뜻이죠. 샌디에이고 캠퍼스. 이런 식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캠퍼스가 한 10여 개 캠퍼스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바로 UCLA, UCSD, UC 버클리 등이 가장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아니고 사립대학에 해당되는 USC라고 유명합니다. USC, 남가주 대학이라고 하죠. 남가주 대학, USC, 그게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USC, 남가주 대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법대 82학번 유명 인사들이 몇 분 계시죠.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도 있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 동창 몇 분이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그 다음에 그분의 남편이신 김재호 판사님, 그 다음에 지금 조국 혁신당의 대표를 하시다가 최근에 수감이 되신 조국 전 대표님, 그 다음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그 인문학서적 밀리언셀러를 출간하신 김남도 교수님, 이런 분들이 서울법대 82학번 동기 동창 분들인데요. 그 중에 한 분 김남도 교수님, 그분이 현재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데요. 그분이 남가주대학교 USC를 나오신 분이죠. 그 다음에 그 캘리포니아주는 또 뭐가 유명하냐면 영화 오펜하이머가 최근에 개봉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 원자폭탄의 아버지라는 오펜하이머, 그분이 UC 버클리의
이론 물리학자 교수님이셨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미국을 3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책 인문학서적 7번째 작품으로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출간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제가 미국을 3번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처음 간 게 2018년 9월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갔고요. 두 번째로 간 게 2019년 2월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간 게 2023년 작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를 여행할 때 세 번째로 미국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실제 가봐가지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그러한 국력을 온몸으로 체험한 그러한 체험담과 그 다음에 미국에 관한 수많은 역사서를 탐독한 것을 기초로 미국의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라는 이 책을 집필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미국의 50개 주를 샅샅이 분석 해부하는 책이다 보니까 미국사에 관한 강론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보다 앞선 올해 2월 달에는 미국사에 관한 총론에 해당이 되는 흥미진진한 미국사를 출간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2023년 10월에는 인문학사적 5번째 작품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을 출간할 수도 있었던 이유가 북미라는 것은 캐나다와 미국, 그 다음에 유럽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그 다음에 동아시아는 일본, 대만 이런 지역들을 제가 여행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 10월에 인문학사적 5번째 작품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을 출간하기도 했었던 겁니다. 여하튼 제가 미국에 관한 이론서와 그 다음에 실제 미국을 이론서를 많이 탐독을 했고 미국사에 관한 독서도 많이 했고 미국을 3번이나 갔다 왔던 그 직접 체험담도 있기 때문에 그 미국사에 관한 책을 최근에 많이 출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 관련해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 출신의 정치인이 유명한 분이 2분 계시죠. 어떤 분이 계실까요? 바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유일하게 영화배우 출신이 바로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1981년 초부터 1989년 초까지 공화당으로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을 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장수 대통령 랭킹 3위이기도 합니다. 장수 대통령 랭킹 1위가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랭킹 2위가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 이른바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그 다음에 랭킹 3위가 바로 로널드 레이건 40대 대통령인데요.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바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 당시에 UC 버클리에서 반전 시위가 격화됐을 때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로널드 레이건이 UC 버클리에다가 주방위군을 투입해가지고 강경 진압을 해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분이 바로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이분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배우이자 보디빌더이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던 분이 누구일까요? 아놀드 슈왈츠제너거,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국적은 원래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미국으로 귀화를 해서 보디빌더도 하고 영화 배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를 2003년부터 2011년까지 8년 동안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재선에 성공해서 주지사를 8년 했던 분이 바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인데요. 이분은 또 뭘로 유명하냐면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 사위였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카 사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차남인데요. 여동생 중에 한 사람의 딸의 전 남편이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입니다.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의 딸이니까 케네디 입장에서는 조카딸인 거죠. 조카딸의 남편이었다가 이혼한 사람이 바로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이기 때문에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는 존 F 케네디 35대 대통령의 조카 사위였다가 이혼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에 당선된 게 그 전임 주지사가 민주당이었는데 엄청나게 재정이 악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주민 소환을 통해 가지고 주지사에서 물러났던 분이 민주당 소속의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있었는데요. 그 후임으로 당선된 분이 바로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이고 이분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8년 동안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는데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도 주지사 시절에 굉장히 재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캘리포니아주가 재정이 건전하게 되는 회복시키는 데는 실패하긴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로서 재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성공적으로 주지사를 했다면 대통령을 꿈꿀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가 아무리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자, 결과적으로는 8년 동안 주지사를 하면서 재정 회복에 성공 못했지만 가정으로 만약에 반대로 재정을 성공시켰다면 캘리포니아 주지사 역임자로서 대통령을 꿈꿀 수도 있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상상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퀴즈입니다. 미국 헌법상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 영토에서 출생을 한 태생적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태생적 시민권자여야만이 미국의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고 또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를 해온 사람만이 미국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는 태생적 시민권자가 아니라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했고 미국으로 귀화를 해서 시민권자가 됐을 뿐이기 때문에 미국 영토에서 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는 미국의 대통령에 출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연방상원 의원이나 연방하원 의원은 출마 자격이 태생적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연방상원 의원은 미국에서 출생이 안 됐다 할지라도 시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9년이 지나면 연방상원 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 물론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태생적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연방상원 의원은 만 30세 이상인 자로서 시민권을 취득한 지 9년 이상이 된 자면 연방상원 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 또 연방하원 의원은 만 25세 이상자로서 시민권을 취득한 지 연방하원 의원은 만 25세 이상자로서 시민권을 취득한 지 7년 이상인 자면 연방하원 의원에 출마할 수 있지 태생적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반면에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태생적으로 미국에서 출생을 해야만이 미국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고 또 35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해온 자여야만 미국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데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는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고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냐 없냐 논란이 있었었죠. 아버지가 케냐 국적이고 어머니가 미국 국적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와이,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인 하와이 주에서 출생을 한 거죠. 하와이 주. 하와이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마지막인 1959년 8월에 미국 연방의 50번째 주로 편입된 주가 하와이 주인데요. 그곳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하와이가 연방에 편입된 때로부터 2년 후인 1961년에 버락 오바마가 하와이 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락 오바마 44대 대통령은 미국 영토인 하와이 주에서 출생한 거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될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했다면 미국 대통령이 출마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당선 자체도 무효가 되어버리는데 그 이슈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론은 하와이주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대통령의 출마 및 당선될 자격이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는 또 뭐가 유명하냐면요. 영화는 그 캘리포니아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15년인가 개봉된 영화가 샌 안드레아스, 주연 배우가 드웨인 존슨,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에 확진됐다가 회복됐다라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던 드웨인 존슨, 나이가 50대 초반이신데요. 이분이 주연 배우로 출연했던 샌 안드레아스라는 그 영화가 캘리포니아주를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로서 2015년경에 개봉이 됐는데요. 이 영화는 다 줄거리 잘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주의 남쪽에 있는 지진 단층 이름이 샌 안드레아스라는 지진 단층이 갈라지면서 캘리포니아주 일대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재난 영화가 바로 드웨인 존슨이 주연으로 나온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가 캘리포니아주를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고요. 그 다음에 영화 라라랜드나 그 다음에 졸업이라는 영화 잘 아시죠? 졸업이라는 그 영화, 이런 것들이 캘리포니아주를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이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의 남쪽에는 샌디에이고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 복합 시설이 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의 버지니아주의 노폭이라는 지역도 해양 도시인데 그것도 군사 복합 시설로는 탑 클래스이긴 한데 그 버지니아주 노폭이라는 탑 클래스 군사 복합 시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주 남쪽에 있는 샌디에이고라는 그 지역 근처에 군사 복합 시설이 유명합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군함 전투기들을 생산하기도 하고요. 미국 태평양 함대의 본부가, 미국 해군 태평양 함대 본부가 있는 곳이 샌디에이고 근처의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역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제 규모 세계 랭킹 4위 규모, 그 다음에 문화 영화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군사 복합 시설로 유명한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정치는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중에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의 공화당은 미국 대륙의 중부와 남동부 지역에서 강세를 보여왔고요. 진보 성향의 민주당은 미국 서부 태평양 연안 이 지역과 미국 북동부 지역이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요. 캘리포니아는 서부의 태평양 연안이어가지고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검사장을 지냈던 카멀라 해리스가 지난달 11월 5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지만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한테 패배를 해버려서 너무나도 안타깝긴 한데요.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538명 중에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인단 312명을 확보함으로써 선거인단 확보 226명 확보에 그쳐버린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누르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이제 취임하려면 딱 3주 남았습니다. 3주. 오늘이 2024년 12월 30일인데요. 앞으로 딱 3주 후인 2025년 1월 20일 정오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징검다리 임기 수행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자, 보통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성공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4년 임기를 연달아 두 번, 총 8년을 연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재선에 성공하면 연달아 임기를 수행하는 연임이 많은 거죠. 그런데 두 번은 재선에 성공했지만은 두 번은 연임이 아니라 띄엄띄엄해서 징검다리식으로 임기를 수행했던 대통령이 딱 두 분 있죠. 두 분. 그 중에 첫 번째가 22대와 24대 대통령을 했던 민주당 소속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고, 두 번째가 45대 대통령과 47대 대통령을 하게 되는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자, 그 22대와 24대 대통령을 했던 민주당 소속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22대 대통령에 당선된 게 1884년에 처음 당선되고요. 그 다음에 1892년에는 24대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1884년에는 2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1892년에는 24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가 징검다리 임기 수행 두 번째 대통령인데, 이분은 2016년에 45대 대통령 당선되고 2024년 올해 지난달에 4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헌정사상 징검다리 임기 수행 두 번째 대통령인데, 워낙 미국